안녕하십니까, 권은정입니다. 이렇게 큰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서 또 마포구 이렇게 임직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저보다 지금 마포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작성해 주시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그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매뉴얼 활용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활용법이고요. 이 매뉴얼을 위해서 건국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전에 지지옥션 기술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메가스터디 교육 아시죠? 메가스터디 교육의 교육 마케팅, 그 성인 교육 부분 교육 마케팅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건설 분야 도서 출판사의 교육 연구센터장을 또 겸임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국대학교 도시과학연구소에서 이 교육 연구 총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디투 컨설팅이라는 교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해주신 연구원분들은 전 서울시 서기관 분이시죠. 김종호 연구원님과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행했던 그 입찰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이진만 교수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이분은 빅데이터 전문가 분이십니다. 사실은 법률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변호사분께서 자문을 해주셨고요.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도대체 뭐를 하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광진구나 양천구, 그 다음에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종로, 남양주시 현재도 수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과업지시서를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전달드리고, 과업지시서 관련돼서는 어쨌든 저는 수행기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공공기관과 그 수행기관의 차이, 그 눈높이, 시각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왜 중요한지 저는 이제 수행기관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매뉴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의 공통 부분이 있고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과업 유형별 핵심 포인트, 그리고 사전 사후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고 과업지시서 표준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기관인 여러분과 수행기관인 저의 눈높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재연해 드릴 부분이 있지만 그 약간의 그 협상의 스킬이라는 게 분명히 전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을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초반에 얼만큼 그 협상을 잘하느냐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그러면 왜 중요한가? 사실은 계약과 책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R&R이라고 하잖아요. Role and Responsibility.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르마를 사실 못 타서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업체에서 수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조금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 측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설마 요구를 할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회, 언제까지, 기간 모든 걸 다 명확하게 수치로 반드시 남기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라는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가 조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기업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은 성과품의 그 기준을 수치로 명확하게 남겨서 결국에는 그 성과품이 나중에 그 품질, 그리고 그 하자 보수 이런 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이 과업지시서 안에 담긴 그 법률 부분이 뭐 하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밑에 포인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다른 내용은 그렇고 그 예시 제가 2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예시는 사실은 기존에 제가 과업지시서 이 표준안을 만들 때 서울시
서울시 안에 자치구의 과업지서를 제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재미있는 것도 사실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포구 과업지시서나 뭐 성동구 과업지시서나 뭐 용산구 과업지시서나 너무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공무원분들은 로테이션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선배님들한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사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타 자치구의 자료나 아니면 서울시 계약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 보편적일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다른 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주무관 분들께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많이 물어봤을 때 결국엔 그냥 계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계약은 저도 사실 어렵고요. 저도 20년 넘게 지금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모든 용역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계약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담당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의 주무관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팀장님께서 그래 너 한번 이제 가치를 조금 어필해야지 계약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만큼 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분쟁 예방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 예시의 성과품 제출 기한 미명시 요거는 비일비재하게 사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대금 지원이나 소송 발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조금 빈번하게 좀 같이 협업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친분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조금 스킵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성과품 제출 기한이나 금액 이런 것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은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되고 뭐 밑에 예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뉴얼 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책자가 저희가 지금 요거를 다 제작해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책자는 이제 지금 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계약 총론의 앞부분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계약 그 실무 책자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연차 분들이실 텐데 그래서 그 내용을 넣어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포구의 용역권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의 개요, 이 작성 방법 좀 간단하게 좀 넣었고 과업지시서 작성의 구성 요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의 세부사항, 요거는 각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좀 담았지만 요 내용도 담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작성 기준의 실무 지침 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별로 과업지시서 표준안을 담았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걸 다운받아서 내용을 조금 작성을 할 수 있게 제가 만들긴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법률적인 내용은 제가 다 집어넣었고 혹시 너무 방대한 양이다 싶으면 제가 괄호로 해서 필요시 참고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쟁 사례나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매뉴얼을 좀 참고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관련 그 법 규정은 저희가 매년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 관련 규정은 원문은 한 번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매뉴얼은 사실 저도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입장에서 용역의 그 범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액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빈도 이번에는 시작을 다빈도 과업의 과업지시서 작성 요걸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포구 물품 구매 제작 설치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안전점검 진단 그리고 건축 설계 요 건축 설계는 사실은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하나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딱 뚜껑 열었는데 이거는 우리 거랑은 안 맞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처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수정하고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에서 공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5대 항목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개요, 그 다음에 개요에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에 맞게 범위, 그리고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고 수행 지침,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과품, 그 성과품의 그 기준, 이 성과품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자의 그런 어떤 문제까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품 제출과 검수 이 부분은 그 5대 항목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의 특수사항은 이렇게 또 계약하다 보면은 우리가 구두로만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건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거를 표현을 했냐면 작성 방법을 위에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명칭 같은 경우는 연도, 지역, 기관명, 그 다음에 과업 유형, 대상 범위 이렇게 포함해서 간결하게 일관되게 작성해야 된다. 이 과업 지시서라는 건 어쨌든 그 수행 기간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성 방법과 그 예시, 이 예시 한 건 한 건은 사실은 마포구를 기준으로 마포구 거를 먼저 보고 사실은 마포구 이외의 다른 자치구 것들을 보고 그 중에 조금 좋은 것을 발췌해서 사실은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마포구 거, 그 다음에 서울시 거, 그 다음에 타 자치구 예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과품은 이렇게 표로 조금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좋을 것 같고 파일 형식 같은 경우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PDF니 HWP니 뭐 이런 파일 확장자명까지 구체적으로 조금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보냈는데 또 이제 그 확장자명 바꿔가지고 또 보내달라 이런 그런 것들 건건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누적되잖아요.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명확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품에 대한 기준은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발목을 잡는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만큼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명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계열은 이걸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서비스라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조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지 말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몇 부, 물론 대체로 이렇게 잘 작성된 예시들이 많지만 명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광고 마케팅에서도 수치로 나타내야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네, 이런 수치로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 예시와 작성 방법도 이렇게 제가 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쟁 예방에 관련돼서 자세히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과업지서를 보다 보니까 저는 수행기간 눈높이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약간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손해배상 예시를 제가 조금 넣어드렸는데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은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수행기관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손해배상, 뭐 계약 해지 조건, 불이행 시 하자보수, 성실이행 이런 것들이 발주기관이 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조금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의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과업지서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조달청을 통한 말 그대로 수의계약건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으면 아무래도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우리를 조금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으면 조금 더 공정하다 이런 느낌, 이미지라는 걸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상호 조금 보완적인 내용이 좀 담기면 좀 좋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 다만 공공기관 입장에서 너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약간은 조금 러프하지만 우리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준다 이런 발주기관의 의지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사실은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표준안을 통해서 한번 표준안을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세부사항은 착수, 수행, 검수, 사후관리 그 흐름의 방향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범위는 구체적으로 조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육하고 행사 이쪽 그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과업지서는 조금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사후가 사실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계약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그 수행기간에 조금이라도 조금 요청드릴 때는 계약 단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계약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수행기간에 조금 요청을 드리면 좋은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계약이 성사된다라는 이 기분 자체가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것을 조금 담아서 잘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기 직전에 많은 것을 좀 요청하시면 되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조금 많이 요청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좀 요청을 많이 드리고, 그 내용을 과업지서에 담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세부 사항에는 PDOC라고 해서 괄호에서 이렇게 조금 여기 보시면 그 행사 관련된 걸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뭐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운영 계획, PDOC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때는 담으면 좋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에는 다 담겨져 있지 않지만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하면 좋겠다, 좀 담으면 좋겠다. 마포구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좀 괜찮은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또 양이 방대하면 저 필요시 부분은 조금 삭제하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많이 내용을 담는다라는 건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과업 유형별 핵심 포인트는 뭐 아래 포인트 보시면은 뭐 여기 담당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인력이나 보고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 주기까지 명시하는 그 수치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행사 대행, 이거는 축제 전체의 총괄 그 내용 있잖아요.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도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금 레드로드가 되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행사는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홍보, 그 홍보에서 많이 와야 되는 것과 민원 발생 이것만 잘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많은 사람이 즐기다 가면 좋다. 결론은 이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기획이 되고 어디까지 운영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이런 성과 보고 단계별로 분류하는 것과 뭐 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설계 도서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설계 도서를 빠짐없이 전기든 소방이든 기계든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넣어야 되고 이 설계 도서에 담겨야 되는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 표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도 국토부 고시에 그 참고해서 제가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물품 같은 경우는 뭐 과업지시서라기보다는 용역 제안서 같은 거죠. 그런 거에 일부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량, 인증, 뭐 이거는 뭐 제작이기 때문에 인증, 성능 시험 이런 사실 제작이나
뭐 설치 이후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이런 내용을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 이제 매뉴얼에 제가 다 남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안에는 사전 사후 체크리스트를 제가 담았는데요. 사실은 각 용역별로 다 담고 싶지만 이것도 모든 우리 임직원분들이 또 참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러프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 체크리스트와 사후에 점검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표시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뭐 이렇게 예쁘게 썼지만 무엇을 써야 되느냐 사전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제대로 썼느냐 사후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과업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앞단의 내용들은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 매뉴얼 그 표준안을 만들어서요. 요걸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요 목차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표준안을 다빈도 용역건들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과업 설명서 기본적인 뭐 추진 배경과 필요성 이런 것들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시까지 담아가지고 넣었고요.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뭐 이런 거는 사실 표도 제가 이렇게 담아서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조금 작성하실 수 있게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일반 과업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법률 검토해야 되는 것과 지금 제가 물품 제작 구매 설치를 지금 그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 말 그대로 저 목차에 맞게 제가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뺄 거는 빼시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그 지침 내용이 좀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다 담아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은 별도로 그 삭제하시지 않고 작성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내용만 조금 바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 방대하면 필요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삭제하시고 적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사업벌 특수성 반영하시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후 활용하고 그리고 법령 지침은 최신화를 반영해서 어쨌든 여기다 담았습니다. 다만 한 번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고 계약이잖아요. 뭐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저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건건이 그 담당자분께 전화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된다, 한다, 하도록 한다. 말 그대로 가업 지시서잖아요. 너네는 그 수행기간은 이렇게 해! 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할 수 있다. 뭐 임의 규정, 선택 뭐 가능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한다, 뭐 필요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발주기간 요구는 언제, 몇 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적정한 수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지양해야 될 표현이고요. 이거는 진짜 모든 과업지서에 많이는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상호 조금 조율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공공기관과 크게 마찰은 없었는데요. 그 경력도 많고 또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게 많은 건건이의 사고를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이제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그 기존의 과업지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연차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조금 사실은 되게 가벼워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다, 적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포구 과업지시서가 성동구 과업지시서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용산구 과업지시서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어차피 복붙해서 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오타까지 똑같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캡처해서 넣을까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조달청 내지는 뭐 계약마당에 보면 입찰 지침부터 해서 용역 설명서, 과업지서가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번은 조금 점검을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발주기간과 수행기간의 눈높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크게 이런 건으로 해서 마찰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도 마포구 용역을 수행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 많이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아서 완성도를 조금 높이려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마포구는 제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수행기간에 많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과업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다만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예산이 많은 대기업 담당자는 조금 이제 고연차들이 수행 기간에서도 그렇게 배정이 되고 조금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좀 저연차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간혹 그런 마찰이 생길 경우에 눈높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조금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전제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도 반영되지만 사실 이것도 서베이를 제가 대면으로 좀 해봤는데요. 예산 문제, 구청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행기관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 이유는 큰 대기업이나 그런 기관보다는 사실 지역구에 소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예산이 조금 적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결국에는 성과품이 조금 일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이게 못마땅할 수도 있거든요. 부족하죠. 그러면 다시 요청하고 또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거듭하지만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서 모든 건건이가 용역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절하고 이러다 보면 서비스 결국에는 성과품의 질에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게 이제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여 기업 보면은 소기업 위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자체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담당자 배정이 사실은 이제 고연차보다는 조금 예산에 맞게끔 이제 연차 담당자를 좀 배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팁인데요. 이 담당자분과 소통도 잘 되고 하지만 반드시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지만 이 담당 주무관분들께서 그 담당자 위에 팀장급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있으신 분과 소통은 한두 번씩은 반드시 하셔야 그러니까 좀 다소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반드시 그런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 업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단순한 업무라고 발주기관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술 용역이 아닌 일반 이제 우리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행사를 하고 쓰레기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약속된 일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쓰레기가 다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점검을 한 거예요. 이미 다 했고 사진도 다 찍었어요. 누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왜 우리 책임이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지만 그 한 건 한 건을 용역으로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전성이나 하자 대응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계약 조건의 해석 이것도 제가 넣어봤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과업 지시서 안에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에 담긴 그 법 관련된 내용이 때로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들이 많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공기관과 수행하는 기업들이 제가 소기업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은 조금 협상을 조금 못 하시는 이 담당자분들은 이게 맨날 요청만 하고 뭐 현실성이 없고 뭐 일방적으로 맨날 뭐 이것저것 다 요구한다 이렇게 또 맞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줄 정도의 발주기간의 의무사항 같은 것도 조금 담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미팅을 하고 뭐 미팅의 횟수를 조금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전에 협상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자주 보고를 좀 받고 미팅도 자주 하시면서 조금 친분도 유지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공공기관에 레퍼런스를 쌓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공공기관에 레퍼런스를 쌓고 민간 대기업에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훌륭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그 어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협상, 이런 스킬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협상을 잘 못할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수행기관의 그 불성실의 문제나 이제 사실은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나 지시를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그 갑질이란 표현, 이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발주기관, 수행기관이지만 우리가 계약에는 뭐 갑과 을이라고 지금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큼 불신이 생겨서 결국에는 뭐 소송도 있고 한데 아주 작은 건이지만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매끄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자의 팀장이든 아니면은 상위 담당자를 반드시 한 번은 종종 미팅을 하면서 흐름의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제언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사람의 공무원분의 이미지가 전체 구의 이미지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완성을 했지만 다 자치구에서 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어떤 팀장님과 어떤 주무관님과 일을 했을 때 그 주무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 팀장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마포구면 마포구라고 표현을 하지 뭐 용산구면 용산구라고 표현을 하지 주무관 한 명을 그 디렉션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구 전체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수행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공공기관과 일을 하는 건 되게 좋은 레퍼런스거든요. 그 레퍼런스는 사실은 마찰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회가 상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과업지시서의 영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안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아레나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많은 과업지시서에 아레나를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레나를 아주 깨알같이 잘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표현된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계약 직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과업지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업지서의 그 명확한 부분은 이런 전체적인 갈등과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본인, 뭐 수행기관인 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의 그 담당자분의 한 명의 이미지에 이로 인해서 뭐 기업이든 우리 자치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서 그렇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과업지서는 모든 용역에 가장 중요한 계약의 핵심 문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표준 매뉴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차피 용역을 수행하는 이 한정된 예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뭐 웹 개발이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을 갖는 어떤 담당자분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앱 개발이나 웹 개발의 업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비스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저도 그 UI UX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발주기관인일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의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관만 다를 뿐이고 지방계약법이라는 그 절차에 맞게 공공기관 하지만 저도 역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르진 않지만 발주를 많이 해봤을 때 정말 그런 서비스 내지는 사후 관리가 어디까지인지는 그걸 참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건국대학교 도시과학연구소에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연구진들이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어떤 포인트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작성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가차없이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레디 투 컨설팅 검색하시면 저희가 혹시 해결해 드릴 수 있거나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도 있고 또 뭐 앱 개발이든 아니면은 건축이나 설계나 뭐 이런 많은 전문가분들이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공개로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못 해드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의 건건이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이렇게 세부 내용은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아니지만 이 지금 제작된 그 매뉴얼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뉴얼을 보지 못하셔서 좀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작은 다 완료가 됐고 해당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그렇게 익명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자체 최초로 이 과업지서라는 거를 또 만들었잖아요. 저도 한 4, 5개월 정도 과업지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이 발견을 했고 또 마포구가 잘했다, 어디가 잘못됐다 하지만 조금 법률적인 부분은 서울시께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손해배상이나 아니면은 하자보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이제 잘 작성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과업기간이 긴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중간에 예를 들면 좀 그 과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 용역의 그 범위나 아니면은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자치구나 우리 그 마포구 내에 과업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매뉴얼 레디 투 컨설팅에서 만들었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